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이례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잎채소가 녹는 작황부진이 본격화하면서 공급량이 줄고 있는 탓인데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 속에 채소값 상승세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갖가지 채소류가 매대에 진열됐지만 선뜻 담질 못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채소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요. 뭐 상추 같은 건 진짜 비싸고 좋지도 않고 너무 비싸요. 알배기, 배추 같은 것도 너무 비싸고. 선뜻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안 가죠. 부담이 되죠.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랜 장마가 끝나고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황부진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적상추 100g 가격은 2,198원으로 한 달 새 82.1%나 껑충 뛰었습니다. 청상추와 청양고추도 한 달 전보다 각각 73.6%와 30% 올랐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늘고 있는 열무는 킬로그램당 4,831원으로 불과 일주일 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오이며 애호박, 시금치 등 오르지 않은 채소류를 찾기 힘든 가운데 배춧값 오름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소값 상승은 신선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쳐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9%로 고공행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고 폭염 외에 태풍 발생 가능성도 큰 만큼 추석까지는 채소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부서가 방을 빼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이 산업단지 관련법에 입주 근거가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사를 또 간다면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감사원과 청주시가 적절한 타협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업정책국 8개 과를 옛 연초 제주창 내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청주시가 산단관련법 규정을 어기고 입주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문화와 농업 관련 8개 부서의 입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일부 부서를 다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한 문화예술과 등 4개 과는 특례 조항을 이유로 임시청사 존치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는 산단 지원시설로 분류해 잔류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산단 면적의 3% 내에서 관리권자의 승인으로 입주를 허락하는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 축산, 농식품유통, 친환경 농산과 등 농업정책국 소속 4개 과는 임시 사무실에서도 쫓겨날 형편입니다. 청주시는 급한 대로 산단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6년 7월까지 현 사무실을 사용하고 추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부서는 오는 2028년 청주시 신청사 입주까지 3번이나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서 이전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감사원의 결과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산단 입주 부서의 이전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만약 감사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신임 충북경찰청장으로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청주 청석고를 졸업한 김 신임청장은 경찰대 6기로 1990년 임관한 뒤 음성경찰서장과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대 교수부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내 신임청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천 모친 생가를 찾은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올해는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입니다. 이번 방문은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돼 지역구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4명만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20분간 머물며 일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도 4차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6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충북도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도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특히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 기업에게는 350억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찾는 전지훈련팀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설과 기상 여건 등 최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입니다. 오는 28일 시작하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3회 연속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싱글스컬 김세정 선수. 순위권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충주에서 합숙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원했던 기록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좀 더 올려서 정말 최선 다하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시상대 오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조정 국가대표팀은 매년 200일 이상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대회 경기장 규격보다 긴 5km 직선 장거리 로잉이 가능하고 잔잔한 수면 상태 등 최상의 훈련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 훈련을 위해 충주를 찾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림픽 예선이 치러진 올해는 벌써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잔잔한 수상 컨디션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200일의 경우 한 150일 이상은 늘 잔잔한 수상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에어컨을 켜고 물에서 훈련이 가능한 실내 조정 훈련장까지 갖추면서 생활체육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올해 상반기 조정체험학교 참가자는 벌써 작년 한 해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을 해서 동호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동호인들이 일반 선수들하고 같이 이 국제 조정 경기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이 전지훈련뿐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명실상부 최고의 조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 절벽 아래 바위에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바위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명필가 무키 선생이 지은 글로 100년 만에 자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폭 4.2m, 높이 1.9m의 천왕봉 아래 바위에서는 새겨진 글씨를 판독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글자 마모가 심해 탁봉과 3차원 스캔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글자는 모두 392자로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에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은 나라를 잃은 울분을 토로하고 천왕봉의 힘을 빌어 광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천왕이라는 위엄을 빌어가지고 일본 오랑캐를 물리치고 문명의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비분강개한 의식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글을 지은 사람은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명필가 무키 선생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지역 유학자 권륜 선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은 구한마을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글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 글씨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새겨졌고 글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바위 글씨는 지역 독립운동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최근 잇단 전기차 대형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 보조금 소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52.5%로 집계됐습니다. 공모 대수는 5,037대였지만 출고 대수는 2,626대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와 내연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 불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20여 개의 2차 전지 관련 업체의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도내 2차 전지 취급업체 136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 29개소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방은 전체 업체에 대해 위험성 여부와 위험물 배치도 등 2차 전지 관리 카드를 최신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차 전지 관련 업체 화재 23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주식회사 풀무원과 정식품, 마이셰프 등 3곳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먹거리 할인 쿠폰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 등은 도내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식료품과 간편식 등을 15%에서 45%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매달 제공합니다. 할인 쿠폰은 충청북도 가치자랑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 달부터 발송된 쿠폰은 각 업체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